우리 아이가 왜 각종 대회 출전, 논문 투고, 출판, 창업 등의 소위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할까요? 상장 따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늘 실패의 가능성이 있고 아이가 동기부여에 실패할 위험성이 커져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죠? 딱 한 단어로 영재 아이의 자립입니다. 그런데 제가 찍은 유튜브 영상만 보고 공부만 엄청 한다고 해서 우리 영재 아이가 자립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죠? 실천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을 제대로 하신지 체크해 볼게요. 왜냐면 그게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대로 된 방향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 길을 갈 때 처음에 방향이 살짝 꺾인 상태에서 쭉 가면 어떻게 되죠? 종착지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10개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평범한 아이도 영재로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에 더 깊고 자세한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께서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는 영재 아이의 자립 하나 보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활동하고 강의 듣고 공부해도 이 목적을 망각하면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항상 저는 말씀드려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나중에 자립을 못하면 그게 아이 탓이냐고요. 그건 부모 탓이잖아요. 차라리 똑똑하지 않았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저렇게 똑똑한 인재를 자립하지 못하게 만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먼저 활동에 대한 강조를 드렸습니다. 활동의 목적은 뭐였죠? 우리 영재 아이의 개인 컨텐츠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글과 그림을 배워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글 쓰고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또는 너무 잘하려고 하셔서 결국 실천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과학 전람회, 발명대회 등 활동을 해서 상 따면 친구들한테서도 듣는 얘기가 달라지고 주변 학부모들한테서 듣는 말들도 달라지고 거기에서 오는 그 기분은 무시 못하죠.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해요. 하지만 대회 참가할 때 기대는 가능한 낮추세요. 상을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상도 못 따는 거 왜 나가냐 생각될 거예요. 상을 못 따도 얻을 게 있을 때만 나가셔야 돼요. 자기 컨텐츠 만들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나가는 거예요. 자소서, 추천서, 추천인 만들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실패가 없어지잖아요. 참가만 해도 이득이잖아요. 보통 대회에 나갈 때 지금은 내 실력이 낮으니 나중에 실력을 높여서 다시 도전해서 확실하게 상 따자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실력을 높일 게 아니라 기대를 낮춰야 되겠죠. 은상 받은 부모님들은 내년에 금상 따자 하시고 금상 받은 부모님들은 내년에 대상 따자 하시는데 아이가 실패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대를 높이시고 계신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대회에 참가만 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참가만으로도 웬만한 거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본인이 좀 쪽팔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쪽팔리고 이런 것도 어릴 때 해보는 게 길게 보면 도움이 돼요. 나중에 잘 되고 높이 올라갔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자신의 추락을 방지해주는 든든한 안전망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왕 고생하는 거 고등학교 때 하게 되면 더 고생이에요.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왜냐고요? 자소서 등 입시 서류 분량 제한이 있잖아요. 만약에 입시 서류 분량이 무한대라면 고생도 무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고생 안 하고 싶다고요? 그거 결국에 나중으로 미루는 거밖에 안 돼요. 활동하면 고생합니다. 근데 활동 안 하면요? 2차 스트레스 받고 다른 의미로 더 고생한다고요. 이런 활동을 회피한다고 해서 잘 풀리진 않아요.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할 거면 어떻게든 어릴 때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방향 설정을 잘 해서 해야죠. 무조건 어릴 때 하는 게 이득이에요. 고생이라는 거는 내가 나만의 방향성을 잡고 뭔가 남들도 막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걸 다 뚫고 이겨내고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이에요. 남한테 조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활동 해봤자 어차피 성적이다. 왜 하냐? 멸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들을 듣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활동에서 상을 따야, 성공을 해야 영재고 과고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거기 입학 요강을 보면 어디에도 상을 따야 합격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반대로 실패의 스토리가 있어야 영재고 과고를 가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영재고 과고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영재고 과고 안 와도 이미 프로젝트 잘 성공하는 아이를 왜 받아주나요? 이미 배울 게 없는 학생인데요. 실패를 100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수업에 오는 학생들 중에는 혼자서 과학실험 98번을 실패하다가 저를 만나서 온 학생도 있어요. 그 학생은 2번만 더 실패해보면 그 다음에 성공하죠. 근데 혼자서 한 번을 실패해본 학생은 저랑 같이 99번을 실패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아이가 실패를 안 해봤으면 어떻게 하죠? 실패해봐야죠. 바로 지금부터 실패를 해야 되는데 실패를 누구랑 같이 하냐? 혼자서 실패하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면 혼자서 실패하잖아요?
실패했을 때 좌절해요. 그리고 그 실패 자체가 자기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냥 실패했으니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있을 때 실패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처음에 두발 자전거를 타면요, 엄청 자주 엎어질 겁니다. 그러고 다쳐요. 그러다가 가끔 심하게 다치면요, 이 아이는 다시는 자전거 탈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부분 아이들은 자전거를 어떻게 배워요? 아빠가 뒤에서 잡아줘요. 그때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아빠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세게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넘어져서 바닥에 떨어질 것 같으면 아빠가 어떻게든 받아줘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완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고 아이는 아빠와 함께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계속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전거 페달을 보세요. 돌잖아요.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그 자전거 페달처럼 계속 반복해 도는 거예요. 영재고 과고에서는 이 아이가 페달을 얼마나 잘 돌리는 아이인지 보는 거예요. 아이는 그 페달 밟아서 돌리는 데만 집중하게 해주셔야 해요. 균형 잡고 안 넘어지는 건 결국 그 페달을 열심히 밟았을 때 가능한 일이지, 제자리 멈춰서 영원히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당연히 힘이 들고 앞으로 안 나가죠. 과학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돌리려면 잘 안 돌죠. 그런데 돌리다 보면 이제 스스로 돌리게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평지에서 자전거 배우잖아요. 그런데 자꾸 부모가 옆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경사로에서 자전거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네가 혼자 다 한 거 맞냐? 이거 해서 진짜 입시 성공할 수 있겠냐? 이거 하느라고 공부 시간 너무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잡생각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애가 자전거 못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영재 아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실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헛수고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제가 옆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라고. 그 실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 성공이란 무슨 뜻이냐? 영재의 자립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가 문자 그대로 100번 실패해야 한다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여러 번 실패해야지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간에 성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단기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누적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단기간 실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제 역할은 뭐냐? 성공까지 가는데 진정한 단기간은 없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이걸 시간을 축소해주고 실패할 때 좀 덜 아프게 실패하고 넘어져도 받아줄 수 있고, 맞아, 지금 방향이 맞아 라고 독려해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제 역할이고 여러분이 제 서비스에 참여하시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올릴 영상은요, 여러분이 실천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보들로 느껴지실 겁니다. 뭐라고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잘해서 막 전국대회 상을 휩쓸라는 게 아닙니다. 멋지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하셔서 정말 하면 된다는 마음 가지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재고 과고는 왜 가냐? 사실 그거 원서 내는 것도 활동 중 하나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 영재고 과고 원서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활동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떨어지는 것도 결국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또 대입에서 활용될 수 있게 만들면 성공인 거죠. 대입에서 떨어지면 그게 또 실패가 아니죠. 결국 인생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이템 하나 더 생긴 것이죠. 재수 여러 번 한 유튜버가 그거로 잘 되는 것 보세요. 진짜 실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고입도 대입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활동이라는 게 매달 매주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놓치면 1년이에요. 사람 마음 작심삼일인데 1년 뒤 오늘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다른 사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보통 보면 아니에요. 1년 뒤에 또 똑같은 이유로 포기합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습관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의 격차는 매년 엄청나게 벌어지고 그게 몇 년만 쌓여도 도전 안 한 아이는 이미 늦어버리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도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길바닥 개고생이에요. 보통 사람이 남이 상 딴 거 보면 그거를 남 실력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부모 잘 만나서, 실력 없지만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선입견일 뿐이죠. 그 선입견에 빠져서 내가 아이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설사 옆에 누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면서 하는 사람 있더라도 나라도 제대로 해야죠.
영재고라고 하면 다 같은 영재고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각 영재고별로 재원 마련이 다르잖아요. 과학고도 재원 마련 다르고 자사고, 국제학교도 다 다르죠. 돈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 학교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재원이 나라에서 많이 오면 탐구력이나 활동을 많이 볼 수밖에 없죠. 돈이 학부모 주머니에서 많이 나오면 서울대, 의대 같은 곳 보내려고 성적 위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어떤 학교 갈지는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각자 선택할 문제지만 탐구력을 아예 안 보는 경우는 없으니까 일단 탐구활동 3개 정도는 쥐고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모든 활동들은 서류로 이루어져요. 서류는 글과 그림이잖아요. 글과 그림은 관례와 관습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타고난 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10분 글쓰기 습관이 중요한 거죠. 방금 그 활동들도 사실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글쓰기 활동이거든요. 근데요, 서류는 지식 재산이에요. 그리고 영재고, 과학고, 과기 특성화 대학까지 전부 이런 지식 재산을 창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죠. 실제로 그 학교에서도 지식 재산 창출 활동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탐구 실적, 활동 실적 쌓는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성적 높은 똑똑한 애들이 결국에 지식 재산 창출 활동도 잘 배워서 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런 탐구 실적 활동 많이 해본 학생이 가서도 잘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죠. 둘 다 반반 입장 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뭐가 됐든 찬성이에요. 근데 제가 새로운 질문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무슨 서류를 지식 재산을 창출했는데 그거 누구 거냐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창출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 거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좋은 학교, 배울 만큼 배웠는데 자기 명의의 지식재산 한 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결국 영재가 자립하려면 내 거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똑똑해도 남한테 다 뺏기고 굶어 죽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성적 잘 받는 거로는 안 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활동, 프로젝트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이의 재능과 높은 지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이건 경험의 문제고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 아이가 자립하지 못하는 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약 정리해볼게요. 첫째, 우리의 목표는 똑똑한 우리 영재 아이의 자립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 아이가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에게 연락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